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17년 정유년, 올해는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좋은 일도 많았지만 상심도 많았던 2016년을 뒤로하고 올해는 정치 경제적으로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김기환 뉴욕 총영사의 신년사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제 뉴욕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습니다만 특히 2016년은 우리나라, 미국, 뉴욕 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불확실성이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안의 통과로 인해 금년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는 있지만 우리 국민과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듯이 이번에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국가로 발전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미국도 금년 1월 20일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부강한 경제와 작은 정부, 강한 지도력을 가진 국가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화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뉴욕 사회에서 큰 어른이시고 우리나라의 긍지이셨던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귀국으로 금년부터는 뉴욕 한인 사회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위기를 맞아서 오히려 평소보다 서로 잘 단합하여 역경을 극복해낸 저력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온 국민이 단결하여 구제금융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혼란을 슬기롭게 단기간에 극복해 왔습니다. 근본 모국에서 일어난 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굳건한 안보와 그간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가계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보내주는 한국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금융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경제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지난 한국의 촛불 집회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적 모습에 외신들도 많은 찬사를 보내준 바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성장에서 성숙으로 향하는 큰 길목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일궈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도약하고 비상하는 모국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동포사회는 우리 미국 동포사회의 중심이자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곳입니다. 모국의 발전과 뉴욕 사회의 발전은 함께합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뉴욕 각계각층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더 많은 성공과 행복의 이야기들을 읽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포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단체장들의 신년 인사입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한인회장 김민선입니다. 2016년 한 해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오랜 경기 불황 그리고 국내외 불확실한 정세로 인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고 또 가정의 행복, 건강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뉴욕 한인회도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 모든 것을 밑거름 삼아 올 한 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뉴저지 한인회도 한인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합니다. 새로움으로 활기찬 한 해 시작하시며 동포 여러분 모두 가정과 사업, 직장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50여만 뉴욕 일원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유년 새해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사고를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꿔보며 모든 분들의 간해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은 복을 주위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한인사회 버팀목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 어느 때보다 새해를 맞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옮겨서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또 거기서의 많은 그런 좋은 일들이 많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제 하는 일들이 또 이렇게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등학생과 이제 중학생이 있는데 이제 학교 들어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잘 찾아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죠 공부하는 그런 것들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장래의 소망을 잘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좀 많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해에는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지금 화장품을 전공하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화장품 분야에서 조금 더 새로운 쪽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항상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카들도 아파서 병원에도 있고 그런데요. 더 올해도 하여튼 모든 가족들이 하여튼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 소망 그저 나이 많았으니까 이제 아주 젊은 사람들 잘 사는 대로 따라가면서 얌전하게 따라가면서 하려고 그래.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지키고 또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사회 규칙 잘 지켜 살아가는 평범한 아주 보편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앞서가지도 말고 천천가지도 말고 천천히 같이 가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그래. 제가 이번 새해든 뭐 건강 다들 바르시고요. 뭐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가족이랑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이니까 노인 복지시설이 더 잘 되고 또 정권이 트럼프가 새로 돼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한국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든 것이 걱정이고 앞으로 더 잘 되고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대중교통 요금과 각종 통행료도 오릅니다. 1인 공중 화장실이 모두 남녀 공용으로 바뀌고 취업 영주권 관련 규정도 달라집니다. 새해에 바뀌는 규정들을 지한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각종 규정과 제도들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지난 12월 3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직원의 수가 10명 이하인 업소에서는 $10 50센트, 11명 이상인 업소의 경우 $11로 인상됩니다. 나소와 서폭, 웨체스터 카운티에서는 $10로 오르고 그 외 지역은 $9 70센트가 적용됩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현행 $8 38센트에서 $8 44센트로 인상되고 커네티컷주는 $10 10센트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3월부터는 뉴욕시 대중교통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버스와 전철에 사용되는 메트로카드 일주일 무제한 요금이 $1 오르고 30일 무제한 요금은 $4 50센트 인상됩니다. 미드타운 터널 현금 요금은 $8 50센트로 50센트 오르며 베라자노 브릿지는 $17로 인상됩니다. 뉴저지주는 판매세가 인하됩니다. 기존 7%인 뉴저지 판매세는 올해부터 6.8575%로 소폭 인하되며 2018년까지 6.625센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1월 19일부터는 취업 영주권 신청 시 I140만 승인되면 곧바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업 이민 대기자들 중 I-485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워크퍼밋을 사전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 뉴욕시의 모든 1인용 화장실은 올해부터 남녀 공용으로 변경되고 구치소 수감자의 보석금 납부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내년부터는 미국 등 해외 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 경우 신원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또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됩니다. 2017년부터 변경되는 재외동포 정책은 먼저 미국 등 해외 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을 1월부터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기피자 600명을 추린 후 소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병역 의무를 기피했는지 소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종 공개 인원을 확정한 뒤 홈페이지에 병역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유지, 법 위반 사항 등 6가지 항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2017년 11월부터는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국외소득 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재외국민 특별전역 입학자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허위로 신고하면 장학금이 환수됩니다. 영사 확인 인증서의 온라인 발급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휴일에도 주차 미터기를 정상 운영했던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타운 측은 해명하고 나섰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26일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이었음에도 팰리세이드 파크 주차 미터기는 정상 운영됐습니다. 이날 팰리세이드 파크 상권을 방문했던 윤여태 저지시리 시의원은 이를 타운 정부 관계자에게 문의했고 문자 메시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은 휴일이다. 우리가 받은 지침은 주차비 지불을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넣을 수 있게 미터기를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차 위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휴일에는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이 돈을 내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펠팍에 설치된 모든 미터기는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도록 일괄 지정이 가능함에도 지난 26일은 물론 독립기념일에도 펠팍 미터기는 정상 작동됐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대로라면 타운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치한 셈입니다. 하지만 타운 정부 측은 해당 의혹에 오해라며 적극 부인하고 관리회사 측이 이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침을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주 약물 남용이 점점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적극적 치료가 어려웠는데요. 올해부터 약물 중독 치료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2016년 6월 건강보험 항목에 아편류 약물 중독 치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에 서명하면서 새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혁안은 뉴욕주 재정국이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제공하는 소규모 대규모 플랜, 개인과 가족 플랜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회사는 약물 중독 치료를 받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호흡곤란 진정제로 쓰이는 날록손과 같은 약물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내 늘어가는 아편류 약물 남용 문제를 위기로 규명하고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14년까지 아편류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47% 증가했으며 뉴욕주 62개 카운티 중 26곳에서 약물 중독 사망자는 지난 5년간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부는 약물 남용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날록선을 별도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 피쉬 오일을 섭취하면 자녀의 천식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진은 736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의 피쉬오일 섭취가 아이들의 천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임신 마지막 3개월간 피쉬오일을 섭취한 여성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천식 발생 위험이 약 31%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피쉬오일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의 EPA 성분이 아이들의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실험에서 임산부들이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섭취하는 피쉬오일의 양에 비해 20배 정도를 더 섭취한 만큼 정확한 피쉬오일의 섭취량과 이와 관련한 천식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 생물의 숨겨진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다니는 유령 상어, 범고래떼 함께 보시죠. 푸른 빛이 감도는 유령 같은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칩니다. 초점을 잃은 커다란 눈에 머리는 마치 바늘로 기워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심해에 사는 유령 상어로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바다에서 무인 잠수정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Some of the geologists over there that were looking at the rock formations, they kind of kept seeing these things and they just sort of hey, what is this thing? And we're like, wow, we never seen this before. So it was kind of like a little bit of luck that we even. 이 물고기가 바로 전설의 유령 상어란 사실이 오랜 검증 끝에 확인됐고 며칠 전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령 상어는 상어나 가오리의 친척벌로 4억 년 전쯤 공룡보다도 더 먼저 별도의 종으로 분리된 바다 생물입니다. 해저 1,500m 아래에 살고 머리 주변의 점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찾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often tell people that there's about 1,200 species of sharks, and people don't realize that there's so many species out there, and yet about 20 to 25% of them have only been discovered in the last decade.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에 범고래떼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하얀 물고기를 물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 상어입니다. 바다의 포식자 상어도 거대한 범고래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호주에서도 상어를 사냥하는 범고래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범고래 무리가 상어 한 마리를 쫓다가 덥석 물어버립니다. We did not expect to see what we saw. It was exciting. It was an exciting moment.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범고래는 IQ가 80을 넘을 정도로 지능이 높은 데다 사냥할 때는 무리지어 협력합니다. 바다 사자가 빙하 위로 피신하면 범고래떼가 파도를 일으켜 빙하를 흔든 뒤 바다 사자가 떨어지면 먹어치웁니다. They adapt to certain conditions and then proliferate those behaviors through time and then pass them on. It's like cultural transmission. It's learned behavior. 깊은 바닷속과 바다 위를 넘나드는 촬영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비로운 해양 생물의 세계가 한꺼풀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일부터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입양아들은 자신의 출생 기록에 대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2년 전 서명한 법안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법에 따라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입양아는 이날부터 친부모의 이름, 혈연관계, 가족 역사, 문화 등이 명시된 출생 기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원하는 친부모는 31일까지 뉴저지주 보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3일부터 14일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수거합니다. 주민들은 이 기간 주택 앞 길가에 트리를 내놓으면 위생국 차량이 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트리를 수거해 갑니다. 단 트리를 장식했던 전구와 액세서리 등 장식물은 모두 미리 제거해 놓아야 합니다. 시 위생국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수거해오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재활용백을 지급하고 수거된 나무들을 이용해 톱밥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일리노이 주립대 시카고 캠퍼스의 정치학과 최승환 교수는 최근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최 교수는 소장에서 중신 교수 임명 자격을 향해 가던 2011년 해고됐다가 수개월 후 재임명됐다며 인종과 출신 국가가 문제가 돼 대학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차별과 보복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7일 베이사이드 고교 도서관에서 뉴욕 한인교사회의 8번째 한국어 학습 연수회가 개최됩니다.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뉴욕대 이오키 교육학 교수의 특강과 뉴욕주 이중언어 인증 소개, 한국어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 소개, 영어 학습자 부모의 경험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수회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고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한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정유년 새벽닭이 2017년의 여명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해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금년에는 보다 탄탄한 사회 봉사 서비스를 구축하고 미국 50개 주 한인 봉사기관들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보장 정책이나 서비스의 변화를 시기적절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보장 서비스의 몇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며 새해 첫 주에 메시지를 드립니다. 2017년 사회보장금은 0.3% 인상됩니다. 2016년도에는 0% 인상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넓은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0.3%로 그쳤습니다. 미국 내 은퇴 사회보장금 월 평균이 2016년에는 1,355불이었는데 2017년에는 1,360불로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은 16년 월 104불 90전에서 17년에는 월 평균 109불로 인상되고 새로 등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22불 80전에서 134불로 인상이 됩니다. 풀타임 리타이먼트 에이지, 즉 법적 은퇴 연령 이전에 사회보장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수령금을 삭감하는 수입의 한계가 2016년도에는 15,720불이었으나 17년도에는 16,920불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2불 수입에 사회보장금 일부를 제하게 되는데 보고된 수입은 법정 은퇴 연령 시 사회보장금의 증여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법정 은퇴 연령에 해당하는 그 연도에 이르면 수입 상한선이 44,880불이 되며 이 상한선이 조정이 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3불당 1불의 사회보장금을 제하게 되십니다. 법정 은퇴 연령이 지나면 이러한 삭감은 모두 해제가 됩니다. 법정 은퇴 연령은 1954년생까지는 66세, 55년생은 66년 2개월, 56년생은 66년 4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법정 은퇴 연령 이전이라도 62세부터 사회보장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정 은퇴 연령 시 수령 금액의 75에서 75%로 하향 조정된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10년 이상 세금 보고를 하였고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아니하셨어도 사회보장금을 받는 배우자의 수령금의 35%에서 50% 정도의 은퇴 사회보장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2세에 신청하시면 35%, 법정 은퇴 연령 이후에 신청하시면 50%로 조정이 됩니다. 사회보장금은 현재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인건비에서 사회보장금을 수령해서 수혜자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에는 11만 8,500불을 상한선으로 사회보장금으로 회사와 개인이 각각 6.2%, 합하여 12.4%를 파이카 사회보장금으로 지불하였는데 금년에는 12.4%로 세율은 똑같지만
수입 상한선은 12만 4,200불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파이카, 즉 사회보장금의 수입 근거를 확대한 것입니다. SSI 수혜금 또한 연방정부로부터 0.3% 증액되어 개인의 경우 월 735불, 부부는 1,103불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주정부로부터 수령하는 SSP는 예년과 같은 금액, 개인 87불, 부부 104불로 변화가 없습니다. 하여 개인이 수령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개인이 822불, 부부 1,207불이 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면 기존의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어 2050년 후면은 사회보장금 지불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가급적이면 일찍이 사회보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안전장치로 개발되고 실행되어 온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은퇴 노인들뿐 아니라 피부양자, 배우자, 장애자 등 모든 국민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 근본을 바꾸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지 노인 인구의 증가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단절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더 강화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정책 또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춥지는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포근하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쌀쌀하겠고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